교복을 입은 3명의 여학생이 왁자지껄 떠들며 골목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 앞에 길게 펼쳐진 골목은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한 상점가다. 골목 초입 한가운데에 있는 크고 높은 단풍나무를 지나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저 멀리 밖으로 나온 전철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바람을 맞다가 다시 땅 아래로 숨어버렸다. 학생들이 연신 까르르 웃으며 어느 가게 앞에 섰다. 그들이 선 곳은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분식집 여우별. 유리문을 열자 좁은 가게 안이 나타났다. 저 안에 겨우 3개의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은 채 손님을 기다렸다. 학생들이 바로 옆 네모난 조리실을 지나 평소 자주 앉는 테이블로 자연스레 향했다. 테이블을 옆으로 살짝 떼어놓은 뒤 자리에 앉은 그들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장 먼저 왔음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로 한창 이야기꽃을 피울 무렵 가게 문이 스르륵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다. 시커먼 수염 자국이 구렛나루부터 턱까지 짙게 있는 가게 주인 재호다. 그가 손에 묻은 물을 앞치마에 닦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원래 그는 화장실에 가거나 밖을 서성일 때면 문을 잠그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이미 와 앉아 있는 단골 학생들도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그들은 주인 없는 텅 빈 가게에 마음대로 들어와 정수기에서 물을 뜨고 수다를 떨며 재호가 오기를 마냥 기다렸다. 어차피 이곳은 그들에게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여학생들이 재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다. 재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바로 옆에 위치한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철판 떡볶이 팬이 창문 아래에 있고 그 옆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으며 벽 앞에 튀김조리대가 조그맣게 있다. 방금 재호가 지나온 방향으론 어묵기계와 계산대가 나란히 자리했다. 재호가 의자에 철퍼덕 앉았다. 그는 주문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쭉 내밀어 멍하니 밖을 봤다. 신선한 바람이 뺨에 와 닿았다. 그렇게 가을의 시작을 느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날씨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날씨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하는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그리고 창문은 포장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열어둔다. 떡볶이 3인분이요. 높은 톤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재호는 귀찮다는 듯 대답도 않고 귓불을 살짝 만지며 가볍게 인상을 썼다. 이미 양념이 배어있는 떡을 주걱으로 휘저으며 더욱 벌겋게 만들었다. 떡볶이를 떠 초록 접시에 담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위에 얹었다. 그렇게 한 번 더 한 뒤 2개의 접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한창 수다에 열중이던 학생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보며 한껏 들떠 환하게 웃었다. 왔다. 재호가 테이블 위에 접시를 탁 내려두고 다시 자기 자리로 몸을 돌렸다. 재호의 뒤통수에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친 학생들이 떡볶이를 호호 불며 입에 넣었다. 한동안 뜨거움에 정신을 못 차리던 학생들이 떡볶이를 삼키고는 비평을 쏟아냈다. 맛있다. 맛있다고? 왜 이렇게 관대해?
난 그냥 그런데. 넌 어때? 나도 별로야. 원래 여기 맛없어. 쉿, 조용히 말해. 제자리로 걸어가던 재호의 귀에 그들의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맛이 없다면서 왜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맛에 대단한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기에 매출에 도움만 됐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비평을 무시했다. 사실 매출에도 큰 도움은 안 되었지만 이후로 여학생 무리들이 연달아 들어와 나머지 두 테이블을 채웠다. 3명씩인 두 그룹은 약속이나 한 듯이 떡볶이 2인분에 튀김 3개를 시켰다. 먼저 온 순서대로 서빙을 하며 자리로 돌아오는데 2번 다 불쾌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어두워?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재호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가게를 빠져나왔다. 안에만 있는 것이 무척 답답했다. 특히 이 시간이면 더욱 힘들었다. 매일 오후 4시쯤이 되면 수업이 끝난 여중생들이 가게를 점거했고 그들의 끊임없는 수다로 가게 안은 시끄러웠다. 그럴 때면 재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매번 밖으로 나와 주변을 맴돌거나 건물 옥상으로 가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 5시 전후로 식사를 마치기 때문에 그때쯤 가게로 돌아왔다. 두 팔을 높이 들며 기지개를 켰다. 시원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좁은 가게 안에만 있을 때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다.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을 가린 투명인간. 그러다 바깥 공기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순간 세상 속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게 문 옆에 칠판으로 된 입간판이 보였다. 거기에 적힌 운영 시간이 눈에 들어왔다. 문 여는 시간은 아침 10시 30분, 문 닫는 시간은 저녁 9시 30분.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지키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 문득 딸 수미가 생각났다.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9살 된 수미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자연스레 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금이면 무얼 하고 있을까? 집에 있을까? 아니면 친구들과 놀고 있을까? 얼마 전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일 모레면 다시 만난다. 그때 번호를 받은 뒤 지겹도록 전화를 걸 계획이다. zzz. 휴대폰이 지진이 난 듯 손 위에서 마구 흔들렸다. 휴대폰의 화면이 바뀌고 발신자의 이름이 나타났다. 진우였다. 하필 이런 순간에 전화가. 하지만 안 받을 수가 없었다. 수락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바빠? 아니,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아, 그 시간이구나. 진우가 피식 웃었다. 그도 분식집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진짜 사장이니까. 왜 전화한 건데? 우리 분식집에도 아르바이트생 1명 뽑아야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장인 진우의 말에 재호가 움찔했다. 아르바이트생? 갑자기? 너 정산 안 하냐? 바로 옆에 있는 국밥 가게 알지? 재호가 고개를 돌려 국밥 가게를 봤다. 분식집과 같은 상가 건물에 나란히 자리한 음식점이다. 거긴 왜? 곧 내놓을 건가 봐. 그래서 거기까지 확장을 좀 할까 싶어서. 뭐? 매출이 이 모양인데 무슨 확장이야? 그리고 그게 네 마음대로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무튼 아르바이트생 뽑기로 한 거다. 당분간은 일 배우는 기간으로 생각하자고. 네 마음대로 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네가 창문에 A4 용지 붙여줘. 알아서 찾아오겠지. 완전 지 마음대로네. 그럼 수고. 전화를 끊고 텅 빈 국밥집을 봤다. 가게 주인은 의자에 앉아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척 올린 채 TV만 보고 있었다. 재호는 저 모습이 미래의 자신일 것만 같았다. 아니, 지금도 점심시간과 학생들이 오는 시간 사이엔 대부분 저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자신인 것이다. 상점가를 느릿느릿 한 바퀴 돌아 가게로 왔다. 얼마 뒤 학생들이 집과 학원에 가기 위해 우르르 빠져나갔다. 지저분한 테이블 위를 치우고 싱크대로 향했다. 넘쳐나는 설거지거리를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여우별을 처음 열었을 때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욱 장사에 미련이 없는 상태다. 집중력과 의욕이 사라질 대로 사라진 그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시 가게를 빠져나와 건물 옥상으로 터덜터덜 올라갔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쭉 빨아들인 뒤 한숨과 함께 뱉었다. 그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구름이 푸른 하늘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답답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그러면 기분이 묘했다.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다. 그럼에도 푸른 하늘과 어딘가로 움직이는 구름을 봤다. 나이가 들수록 그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담배 끊어야 되는데. 중얼거리며 담배를 입에 갖다 댔다. 어차피 불가능하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절대 자신과 약속하지 않았다. 금연하겠다는 약속을. 그저 죄책감을 느끼며 매일 담배를 꺼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청승맞게 담배를 물고 있는 게 재호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에게 이 순간이 하루 중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렇듯 옥상 난간에서 담배를 물자마자 다양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정리되지 않은 고민과 걱정과 그리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평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막연한 고민들이 담배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갔다는 점이다. 그것이 매일 옥상을 찾는 이유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자리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는 내심 믿었다. 몽당 연필이 된 담배를 바닥에 휙 던지고 발로 뭉갰다.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의 손님은 없을 것이다.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점심시간 주변 상인이나 직장인들의 포장 주문이었다.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학생 손님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됐다. 정리하자면 여우별의 피크 시간이 지난 오후 5시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오늘 장사를 마치기로 했다. 매일 이런 설득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앞치마를 벗고 대충 정리를 마친 뒤 가방을 메고 가게를 나와 밖에 서 있는 칠판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문을 잠그려 열쇠를 쥔 손을 위로 쭉 뻗는 순간 문득 떠올랐다. 진우의 지시가. 손을 내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터덜터덜 들어갔다. 조리대 아래에 있는 A4 용지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그곳에 있는 볼펜으로 대충 휘갈겼다.
진우가 말한 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 것이었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유리문으로 가 A4 용지를 안쪽에 붙인 뒤 다시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근 재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유리문에 붙은 종이엔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다다음 주면 시험이잖아. 진짜 싫다. 여학생들의 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방과 후면 항상 이곳을 찾는 삼총사가 토요일인데도 아침부터 테이블 하나를 차지했다. 한 명은 긴 신장처럼 긴 얼굴을 가졌고 또 한 명은 양옆으로 머리를 말아 올린 뿌까머리를 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죽은 깨가 양볼에 가득 피어 있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아지트나 마찬가지다. 평일엔 집에 가기 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곳, 주말엔 남은 시간 무얼 할지 정하는 곳, 딱 그런 곳이다. 딱히 떡볶이가 맛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번 죽은 깨 소녀는 맛없다고 툴툴댔고 뿌까머리 소녀는 말리기 바빴다. 그럼에도 자석에 이끌리듯 습관처럼 이곳을 찾았다. 재호는 그런 삼총사가 의아했다.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1시간씩 수다를 떠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카페나 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 맛도 없고 서비스도 별로인 여우별을 왜 매일같이 찾는 건지. 그나마 추측해보건대 비밀 얘기를 지켜줄 것 같아 보였던 것은 아닐까? 그만큼 삼총사는 다른 학생들의 별의별 얘기들을 재호가 듣거나 말거나 서슴없이 했다. 사실 골목의 깊숙한 곳에 또 다른 분식집이 존재했다. 여우별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 분식집이다. 물론 워낙 골목 안쪽에 있어 그것까지 가기가 귀찮았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가끔 삼총사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지만 여우별을 아지트로 쓰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얘기를 그들과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았다. 창밖만 멍하니 보던 재호가 움찔하며 일어났다. 활짝 열린 문 안으로 손님들이 연달아 들어왔다. 신혼부부 커플과 대학생 커플이 남아있는 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그들은 떡볶이 2인분에 튀김 그리고 어묵까지 똑같이 주문했다. 덕분에 금방 준비를 마쳐 음식이 나갈 수 있었다. 테이블이 가득 차자 재호는 다행이라는 듯 기지개를 켜며 조리실을 빠져나왔다.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긴 것이다. 물론 포장 손님이 온다면 달라지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선 잠시 한가할 듯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 아닌 아침 11시였다. 그나마 일찍 놀러 나온 이들이 평소보다 빠른 시간 가볍게 식사를 해결하러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사실 재호는 몹시 헷갈렸다. 손님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분식집을 운영하기로 했을 때 진우에게 2가지 방식을 제안받았다. 월급으로 받을 건지 순이익의 30%를 가져갈 건지. 그땐 무슨 이유에선지 후자를 택했다. 대답을 할 당시엔 별 생각이 없었다. 뭘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심정이었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이다. 혹시 어렸을 때의 기질이 불현듯 나온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워낙 매출이 제자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많이 팔리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장사가 안 된 적도 없었다. 잘 되든 안 되든 평균치와 비슷했다. 이번 달은 안 되는 달에 속하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얼른 하루가 지나가고 쉬는 날인 일요일이 되기만을 바랐다. 활짝 열려있는 문 옆에 서서 하품을 저억하며 다시 기지개를 켰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열려있는 유리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얼굴은 A4 용지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바지와 신발로 보아 그곳엔 분명 여자가 서 있었다. 문 옆으로 아주 조심히 고개를 내미는 그 순간 안녕하세요. 깜짝 놀란 재호가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깜짝 놀라 이곳을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살짝 통통한 얼굴에 앞머리로 이마를 덮고 뒤를 꽁지로 묶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안 그래도 큰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괜찮아요. 다행이다. 저기 근데 아르바이트생 지금도 찾는 중이세요? 네? 네. 정말요? 그럼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네? 재호는 대화의 내용보다 큰 목소리에 당황해 움찔했다. 귀여운 외모와 아주 대비되는 목소리였다. 그 데시벨은 단순히 흥분하거나 들떠서 나온 게 아니었다. 원래 성량이 큰 것이었다. 딱 재호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큰 목소리에 과도한 활발함이 자신과 결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가 원하는 직원상과 정반대의 인물인 것이다.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하자 머리가 아파왔다. 저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서비스 정신 좋다고 음식점 아르바이트 할 때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손님이 부르시는데요? 재호는 안중에도 없이 가게 안을 살피던 여자가 불이 나게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웃음 띤 얼굴로 친절하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재호 곁으로 다가왔다. 어묵 국물 더 달라는데요? 제가 떠서 드려도 되나요? 그게... 여자는 재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얼른 몸을 돌려 어묵 국물을 그릇에 담아 손님에게로 향했다. 손님을 대할 때마다 얼굴엔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재호는 얼떨떨해하며 쳐다볼 뿐이었다. 참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재호가 몸을 돌려 유리문에 붙은 A4 용지를 쳐다봤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던 그가 헛웃음을 치더니 종이를 확 떼버렸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세아요. 한세아. 방긋 웃으며 이름을 말한 세아는 아르바이트 첫날임에도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 도리어 오래 근무한 것처럼 능숙하게 손님들을 상대했다. 어서 오세요. 얼굴에선 미소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일하는 내내 에너지가 넘쳤다. 그것은 단순히 서비스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인 듯 보였다. 여우별에 입장하는 손님들은 활기찬 인사에 하나같이 기분 좋아했다. 지금껏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서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재호는 세아와 손님을 번갈아 보며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기 바빴다. 죄송해요. 애가 흘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사장님, 마포자루 어디 있어요? 세아는 얼른 달려가 아이가 떨어뜨린 음식물들을 치우고 마포로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겉모습과 다르게 아주 씩씩하고 힘있게 바닥 청소를 했다. 식사를 하거나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눈에도 확 띌 정도로 그녀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손님들은 그 모습에 수군댔다. 절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만의 밝은 기운과 힘이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내용들이었다.
그 에너지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여전했다.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첫날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일을 하려 애썼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재호는 내심 부담스러웠다. 방과 후 여학생들이 가게를 가득 채워 시끄럽게 떠들 때에도 힘들어하던 그다. 어쩌면 그들의 에너지를 새아 한 명이 뛰어넘는 듯했다. 그런 면이 재호와는 정반대의 인물인 것이다. 그녀의 친절함은 손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가롭게 쉬는데 건너편에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특별히 어디를 다친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타고 다니는 분이란 것을 재호는 단번에 알았다. 그는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와 달리 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갔다. 재호는 깜짝 놀라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봤다. 세아가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눈을 맞추기 위해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더니 아주 밝은 얼굴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거리가 있어 가게까지 대화가 들리진 않았다. 그저 이런 상황이 낯선 재호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구경할 뿐이었다. 얼마 뒤 몸을 일으킨 세아가 가게 창문 앞으로 다가와 섰다. 사장님, 할아버지가 어디 가실 데가 있다는데 도와드리고 와도 돼요? 재호는 창밖의 세아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가장 한가한 시간대였다. 물론 바쁜 시간대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할 정도로 바쁘지도 않았지만. 재호의 허락을 받은 세아가 휠체어를 끌고 할아버지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졌다. 재호는 세아의 행동에 신기해하면서도 금방 관심이 식어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났다. 세아가 뿌듯한 얼굴을 한 채 여우별에 돌아왔다. 그녀는 오자마자 어디를 갔고 왜 그곳에 갔는지 등을 조잘조잘 떠들어댔다. 중학생이 된 손주 혼자서 할아버지 댁을 오다가 길을 헤매고 있어 자신이 직접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재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좁은 가게 안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낯선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을 끝까지 다한 세아가 빈 테이블로 가 앉았다. 어느덧 5시가 넘었다. 평일엔 학생들이 떠나는 시간이었겠지만 토요일이라 딱히 그러진 않았다. 토요일엔 랜덤이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이번엔 다행인지 아닌지 한가했다. 이거 제가 설거지하면 되는 거죠? 어. 세아가 수저와 접시들을 설거지하며 노을이 지기 시작한 밖을 봤다. 그녀는 뜬금없이 미소를 지었다. 일을 하는 내내 일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누군가가 말만 걸어도 웃었고 심지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상황에도 웃었다.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건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재호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적어도 재호는 가게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웃질 않았다. 아니, 하루 종일 미소 지을 일이 없었다. 그런 그였기에 멈추지 않고 미소 짓는 세아의 모습이 무척 신기했다. 저기 세아 씨. 네? 왜요? 밖에 뭐 재밌는 거 있어? 오랜만에 이렇게 일하니까 좋아서요. 벌써 노을이 지기 시작하네요. 역시나 그녀의 목소리는 좀 크다. 재호의 기준에선 확실히 그랬다. 남들이 듣기엔 당차고 시원한 목소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조용한 걸 선호하는 재호에겐 익숙지 않은 데시벨이었다. 그러네.
세아의 이마에서 한 줄기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근데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좋아? 네. 그리고 일하면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 재호가 얼렁뚱땅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다. 칠판에 쓰여 있는 거로는 저녁 9시 30분까지던데 이제 4시간 남았네요. 아, 오늘은 그만하고 문 닫으려고. 네? 벌써요? 더 이상 손님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정해진 시간까진 해야 되지 않아요? 저녁 식사하러 올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데이트하러 오는 커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없어. 안 오니까 얼른 설거지 끝내고 퇴근 준비나 해. 아쉬운데. 빨리 문 닫는 게 아쉽다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다. 대충 정리를 마치고 재호가 가게 밖으로 나갔다. 적당히 서늘한 바람이 그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다.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맞으며 새아의 설거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왜 저리 꼼꼼하게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지 그는 이해되지 않았다.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고 저러는지. 요령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 재호는 앞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아 보여 걱정이었다. 가르쳐야 할 것이란 대충 하는 법, 대충 하면서도 들키지 않는 법, 들키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 등이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요령 정도는 분명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은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해 이런 고생을 했다고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줄까? 사장님! 창 너머로 새아의 큰 눈이 보였다. 왜? 오늘 회식하는 거죠? 회식? 네, 저 오늘 입사 첫날이잖아요. 새아가 빙긋 웃었다. 얼른 집에 가 쉬고 싶었던 재호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딱히 거절할 핑계가 떠오르지 않은 탓이다. 아마도 새아의 기세에 밀린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걱정되었다.